사이언티즘, EBM은 많이 들었죠. SBM은 좀 생소할 거예요. SBM은 Sci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합니다. EBM은 많이 들어봤는데 EBM도 Science고 SBM도 Science인데 무슨 차이가 있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언스와 에비던스는 사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죠. 서로 다른 걸 일컫는 말인데 실제 의학 분야에서 좀 반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해하시려면 EBM의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EBM이 과연 애큐펑처리스트에게 기회인가 아니면 위험한 위기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글을 썼었어요. EBM은 그 역사적인 등장 배경 자체가 사이언스의 가장 피너클, 그러니까 에이펙스에서 등장했고요. 근대 과학이 가장 이제 융성할 때,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사이언스에 대립하는 면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EBM은 아주 그 프래그마티즘의 정점에 있는 그 퍼스펙티브예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뭐 무당이 구두를 해서 병이 나았건 아주 과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약을 먹고 나았건 똑같은 가치로서 취급합니다. 그 증거만 기준에 명확하다면. 그래서 EBM은 사실 어떤 과학적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과학적인 기전을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비과학적인 색채를 띌 수도 있습니다. EBM은 맨날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죠. 실제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논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EBM에서 이런 벤치 리서치, 레버러토리 리서치는 증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EBM이지? 사이언스인데 그 의학적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의학적 증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evidence based medicine에서는 증거로 취급하지 않고 또 닥터 사켓이 EBM을 주장했을 때 역사적 배경 자체가 이런 그 미케니즘 혹은 리즈닝에 의한 의학적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팔러시 메이킹이나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에 그런 추론이 가미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hard evidence가 나왔을 때만 그것을 높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하고 hierarchy of evidence에는 laboratory research가 아예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전을 연구하고 할 때는 중요한 연구죠. 그래서 실제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 EBM의 어떤 그 펀더멘털을 잘 이해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레버러토리 리서치는 그 옛날 처음에는 증거로조차 채택되지 않았었고요. 왜냐면 거기 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EBM이 Science Based Medicine을 이해하시면 더 EBM이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EBM appears to place its emphasis on clinical science, controlled trial, and relegates basic science to the bottom.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추론의 바탕이 되는 과학적 개념들을 평가절하시켰다라는 거죠. 여기 닥터 데이비드 고르스키라는 분의 SBM에 대한 그 설명이 SBM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BM은 새로운 도그마 베이스드 메디컬 모델, 새로 지평을 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메디슨을 가능한 한 파서블하게 이펙티브하게 만드는데 뭐 실패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 EBM appears to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는 좀 감정적이죠. clinical trial. 그러니까 evidence는 evidence인데 clinical trial,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만 숭배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nearly, completely, 굉장히 감정적이죠. nearly completely ignores basic science consideration. 그 기초 과학이 갖는 의미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분자 구조라든지 화학식, 그리고 바이오마커들, 생물학적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전하게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relegating them to the lowest form of evidence. 사켓은 아예 이런 베이직 사이언스에 바탕한 추론을 에비던스로 취급하지 않았죠. Lower than even small case series. 이런 생화학적인 증거들이나 laboratory research에 대한 증거들을 small case series보다도 낮게 취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불렀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근데 우리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계는 먼저 이렇게 scientific한 rationale,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EBM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임상적 증거들을 중요시하고 지금은 다시 그것이 도전받는 시기인데 우리 프로페셔널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사이언티픽한 것, 동물 실험이나 어떤 뭐 팬시한 바이오마커들이 주는 사이언티픽한 이미지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의 그림은 침이 어떻게 워킹하는가에 대한 그 엔도제노산, 그 호르몬 이런 거 갖고 설명한 거예요. 뭐 substance P, 엔돌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더 증가하더라. 혈중에 침을 맞았더니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른쪽에 와 침을 맞았더니 우리 할머니가 관절염이 좋아져서 춤을 춰. 이거는 뭐 증거로도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EBM에서는 오른쪽에 춤추는 할머니, 아까 닥터 골스키가 얘기했던 몇몇의 케이스 시리즈, 이거는 더 적합한 증거고 이렇게 어떤 바이오마커가 변화를 보였다. 이게 사실 실제 통증을 줄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로 취급하지 않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오른쪽은 EBM에서 좋은 증거입니다. 왼쪽은 EBM에서 낮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우리 눈에 사이언티픽해 보이죠. 오른쪽은 전혀 사이언티픽하지 않죠. 그런데 EBM은 오른쪽 증거를 더 높이, 왼쪽 증거는 증거로조차 취급하지 않거나 낮은 증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과학 중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의사들을 주로 비판하는 분들인데 이제 기초 과학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여기서 과학적이란 말이 자꾸 호도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 지식에서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더 높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해야 된다. 아무리 뭐 사람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지양해야 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SBM이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과학 중심 의학, 이름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과학 중심 의학의 그 과학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과학입니다. 근대 과학이 가져왔던 그 과학, 그 판타지고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실제로 병을 낫게 한 것보다 더 우월한 증거로 취급되어야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면 실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환자들한테 어플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좀 과하게 말하면 과학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한의사들마저 그런 바이오마커나 그 팬시한 과학이 주는 이미지, 생화학적인 반응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질적 연구에 대한 근거들, 또 임상 연구에 대한 근거들은 특히 아웃컴 스터디들, 뭐 행복해졌느냐, 뭐 덜 아프냐,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생각에 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들었던 무당의 굿이나 어떤 현대의학의 약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EBM에서는 똑같이 취급하지만 SBM에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근거라면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치료법이 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 똑같이 효과가 어떻게 없다라고 EBM에서 나오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좀 더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에 고려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요. 한의사로서 SBM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skeptic medicine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대체의학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의학의 연구 방법이나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매우 그 비과학적이었죠. SBM 등장 배경을 보면
그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이 EBM의 블라인드 스팟, 단점, 그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제창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EBM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SBM은 EBM의 어떤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BM의 어떤 불완전한 면, 갭을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생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동기 중에 하나죠. Wedge of Pseudoscience. 대체의학도 여기 포함되고요. 어떤 미신적인 미신적인 어떤 인터벤션이나 견해들이 단지 결과가 페이버하게 나왔기 때문에 같은 증거로 취급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일부의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의 견해를 SBM, Sci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이렇게 도미넌트한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회의론자들의 개념 그리고 대체의학 같은 것을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그 EBM과 SBM의 차이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BM은 과학적 근거를 옹호하지 않아요. EBM의 등장 자체가 과학적 근거를 비판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scientific rationale,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2는 4일 거야 라는 그런 사이언티픽한 추리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 EBM이었고요. EBM은 자 실제 이 2개 더하기 2개를 더해봐 4이 되나 우리 그걸 확인하자 하는 게 EBM의 태도입니다.